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방금 100만원을 허공에 태우셨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태운 게 아니라 기부를 하신 셈이군요. 누구에게냐고요? 바로 2년 전에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지금 이 물건을 줍줍해가는 저 같은 하이에나들에게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 앨범을 열어보세요. 2021년 그 화창했던 어느 가을날, 잔디밭 위에 그림처럼 펼쳐진 아이보리색 텐트 사진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 텐트를 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새로 고침과 사투를 벌였습니까? 웃돈을 주고 예약 전쟁을 치르고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으로 카드를 긁었을 겁니다. 그때는 그게 자산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이 텐트는 감가가 안 돼. 나중에 팔아도 본전이야. 이런 달콤한 자기합리화 기억나십니까? 하지만 지금 당근마켓 앱을 켜보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소장을 다짐했던 그 텐트, 피칭 1회 상태 최상이라는 눈물겨운 수식어를 달고 반값, 아니 반이반 값에 널려 있습니다. 더 잔인한 건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채팅을 걸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유행의 종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자산버블 붕괴의 축소판이며 실물 경제가 어떻게 개인의 욕망을 배신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적나라한 교과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감성 캠핑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베란다 구석에 처박힌 그 거대한 폴리에스테르 덩어리가 어떻게 경제학적 악성 재고가 되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 이 시장의 가장 잔인한 바닥인지를 금융의 언어로 해부하려 합니다. 당근마켓에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누군가의 계좌가 녹아내리는 소리, 지금부터 그 현장을 추적합니다. 시계를 잠시 2020년으로 돌려봅시다. 경제학적으로 이 시기는 초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의 시대였습니다. 갈 곳 잃은 돈들이 주식으로, 코인으로,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갔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유동성이 취미시장으로도 흘러들어왔다는 겁니다. 하늘길이 막히자 사람들의 보복 소비 심리는 캠핑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캠핑 장비는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대체 투자 자산이었죠. 샤넬 가방에만 오플런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유명 브랜드의 텐트를 사면 뜯지도 않고 웃돈을 얹어 되파는 리셀테크가 성행했습니다.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가 폭발하니 가격 결정권은 전적으로 판매자, 즉 여러분에게 있었습니다. 이때 형성된 가격은 정상적인 시장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거품이 잔뜩 낀 프리미엄이었죠. 여러분은 그 가격이 텐트의 본질적 가치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을 기점으로 금리가 올랐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말라붙기 시작했죠. 게다가 엔데믹과 함께 해외여행이라는 강력한 대체제가 부활했습니다. 자, 여기서 경제학의 기본 원리가 작동합니다.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급격히 이동합니다. 그런데 공급은 어땠을까요? 2년 전 주문했던 물량들이 컨테이너선에 실려 이제야 한국 항구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매점 창고는 터져나가고 제조사들은 재고를 털어내기 위해 신제품 할인을 시작합니다. 이 상황에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고 텐트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신제품이 할인하는데 중고 가격이 버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당근마켓에서 목격하고 있는 가격 폭락의 첫 번째 원인, 공급 과잉에 의한 자산 가치 재조정입니다. 주식으로 치면 하한가를 맞고 거래 정지가 된 상황과 흡사합니다. 여러분이 샀던 가격은 시장의 관기가 만들어낸 허상이었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초라한 가격표가 바로 냉정한 시장의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고 거래를 할 때 상태를 강조합니다. 잔디밭에서 딱 1번 피칭했어요. 불빵 구멍 하나 없습니다. 팩도 새거 그대로입니다. 판매자는 억울합니다. 내가 100만원 주고 사서 한 번밖에 안 썼으니 적어도 80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행동경제학에서는 보유효과 엔다우먼트 이펙트라고 합니다. 내가 소유한 물건의 가치를 객관적인 시장 가치보다 높게 평가하는 심리적 오류죠. 하지만 구매자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텐트는 자동차와 다릅니다. 자동차는 주행거리가 짧으면 엔진 상태가 좋다는 보장이라도 되지만 텐트는 시간 자체가 독입니다. 텐트의 방수 코팅과 심실링 테이프는 사용하는 순간부터가 아니라 공장에서 생산된 그 순간부터 가수분해라는 화학적 노화 과정을 겪습니다. 창고에 고이 모셔둔 새 텐트라도 3년이 지나면 끈적거리기 시작하고 코팅이 벗겨집니다. 즉 여러분이 아끼느라 안 썼다고 말하는 그 기간 동안 텐트는 조용히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금융자산으로 치면 보관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구매자들은 이제 똑똑해졌습니다. 유튜브와 커뮤니티를 통해 이 사실을 학습했거든요. 그래서 미개봉 신품이 아닌 이상 한 번이라도 피칭된 텐트는 사실상 중고차가 아니라 침수차 취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심리적 감가입니다. 유행은 돌고 돕니다. 2년 전 유행했던 탄색 카키색 밀리터리 감성이 지금도 유효할까요?
캠핑 시장의 트렌드 주기는 패스트 패션만큼이나 빨라졌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장비는 기능적으로는 멀쩡할지 몰라도 시장의 트렌드에서는 이미 구형 모델로 전락했습니다. 아이폰 13을 지금 정가에 팔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주장하는 민트급은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등급일 뿐 시장에서는 그저 재고 처리 대상일 뿐입니다. 경제학자 조지 에커로프가 말한 레몬 마켓 레몬 마켓 이론을 아십니까? 판매자는 상품의 품질을 잘 알지만 구매자는 잘 모르는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불량품 레몬만 남게 되고 결국 시장이 붕괴한다는 이론입니다. 지금 당근마켓 캠핑 카테고리가 정확히 이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캠핑 커뮤니티 내에 신뢰가 있었습니다. 캠퍼들은 다 착해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캠핑 인구가 폭발하면서 소유업자와 사기꾼, 그리고 장비 관리를 엉망으로 한 초보 판매자들이 시장에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곰팡이가 핀 텐트를 세탁하면 지워진다고 속여 팔거나 폴대가 휘어진 것을 숨기고 파는 일이 비일비재해졌습니다. 구매자들은 이제 두려움을 느낍니다. 100만원짜리 텐트를 중고로 50만원에 산다고 칩시다. 겉보기엔 이득 같지만 막상 펴봤을 때 하자가 발견되면 AS 비용과 스트레스는 오롯이 구매자의 몫입니다. 게다가 요즘 브랜드들의 AS 정책도 까다로워졌습니다. 1차 구매자가 아니면 수리를 거부하거나 유상 수리비를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리스크는 중고 가격을 더욱 끌어내립니다. 구매자는 이 리스크를 감당하는 대가로 더 큰 할인폭을 요구합니다. 50만원? 불안해서 못 사겠는데. 30만원이면 모험 한번 해볼게. 이런 심리가 형성되는 겁니다. 반면 판매자는 내가 이걸 어떻게 관리했는데 30만원에 팔아 라며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가격을 내리지 않고 버팁니다. 결과적으로 호가 부르는 가격과 실거래가 팔리는 가격 사이의 괴리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거래는 실종되고 당근마켓 게시판에는 끌어올리기 표시만 가득한 유령 매물들이 쌓여갑니다. 이것이 바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 가격 폭락의 전형적인 징후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헐값에 팔 것인가, 아니면 언젠가 다시 쓸 날을 기다리며 끌어안고 갈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매몰 비용 성크 카스트의 오류를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이 텐트를 살 때 지불한 100만원은 이미 떠난 돈입니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심리는 그렇지 않죠. 본전 생각 때문에 팔지 못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계산해 봅시다. 텐트가 차지하고 있는 베란다, 공간의 평당 가치, 즉 임대료를 계산해 보셨나요?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한 캠핑을 위해 수백만원어치 장비를 썩히고 있는 그 기회비용은요. 그 돈을 회수해서 연 4% 예금에만 넣어둬도 혹은 배당주에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그 돈으로 차라리 호텔을 예약하거나 가볍게 글램핑을 가는 것이 1년에 한두 번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에는 훨씬 경제적이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나중에 쓰겠지라며 판매를 미룹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텐트의 수명은 화학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다고 가치가 보존되는 금괴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는 0에 수렴합니다. 아니, 나중에는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서 돈을 내고 버려야 하는 마이너스 자산이 됩니다. 지금 당근마켓에 올라온 헐값 매물들은 그나마 이 경제적 계산을 빨리 끝낸 스마트한 손절매 세력들의 물건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손절매를 잘하는 사람이 고수이듯 중고시장에서도 가치 하락 속도가 나의 사용 빈도 가치보다 빠르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현금화하는 것이 금융지능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저하는 그 5만원, 10만원의 차이는 다음 달이면 더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폭락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이 아비규환의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역설적이게도 지금은 진짜 캠퍼들에게는 단군 1의 최고의 기회입니다. 투자의 대가 템플턴 경은 비관론이 극에 달했을 때가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장에는 거품이 완전히 제거되다 못해 패닉셀로 인해 본질 가치 이하로 떨어진 우량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쓰고 창고에 박혀있던 하이엔드 텐트, 구하기 힘들었던 한정판 랜턴들이 정가의 3040% 수준에서 거래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유행이 아니라 진정으로 캠핑이라는 취미를 지속할 생각이라면 지금이 바로 줍줍의 적기입니다. 단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대장주를 노리십시오. 주식시장 폭락장에서도 1등 기업은 살아남습니다. 캠핑 시장에서도 브랜드 파워가 확실하고 AS망이 탄탄한 메이저 브랜드의 제품을 노려야 합니다. 어중간한 유행성 브랜드는 회사가 폐업해 AS조차 불가능해질 위험이 큽니다. 둘째, 역시즌을 공략하십시오. 모두가 캠핑을 접는 겨울 혹은 한여름의 폭염 때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당근마켓의 알고리즘은 급매물을 보여줍니다. 판매자가 이사가요, 짐 줄여요라는 키워드를 썼다면 협상력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셋째, 더 이상 새 것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이미 시장에는 새 것 같은 중고가 넘쳐납니다. 감가상각은 첫 번째 주인이 다 맞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고통을 굳이 분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이 감가를 다 두들겨 맞은 물건을 헐값에 인수해서 실컷 쓰다가 다시 팔아도 손해가 거의 없는 구간, 그것이 바로 지금의 중고 캠핑 시장입니다. 당근마켓의 텐트 가격 폭락은 단순한 중고 시세의 하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만들어낸 거대한 버블이 붕괴하는 과정이며 과시적 소비가 실용적 소비로 이동하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여러분의 베란다에 잠자고 있는 텐트를 보며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 수업료를 통해 여러분은 유동성의 힘과 감가상각의 무서움,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경제학 강의가 100만 원으로 이렇게 생생한 고통과 깨달음을 동시에 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선택하십시오. 과감하게 손절매하여 현금을 쥐고 털어낼 것인가, 아니면 저점 매수자가 되어 이 폭락장을 즐기는 진정한 야생의 캠퍼로 거듭날 것인가. 시장은 언제나 냉정하지만 그 안에서 기회를 찾는 것은 오직 준비된 자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거래를 빕니다.